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들리던 한국전쟁의 통신소리. 얼마 전 동창회 때 만난 고향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기억난 괴담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로 명문으로 소문난 쥐고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다녔을 적에 몇몇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괴담에 의하면 학교가 아직 세워지기 전 학교 부지는 논밭이었는데 꽤나 잘 평평하게 다져놓아 한국전쟁 당시 임시로 군사통신기지가 설치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통신기지는 이름만 거창하지 고작 천막 하나 세우고 수신기 하나 있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전쟁은 피난민들을 꾸역꾸역 남쪽으로 밀어냈고 북한군들은 남쪽으로 끝없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부에 위치한 광주 역시 피난민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통신기지가 설치된 그곳은 논밭으로 인한 민가가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생각보다 남재를 빨리한 북한군은 광주로 진입해왔고 이 통신기지 역시 북한군에게 포위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통신을 담당하고 있던 군인은 끊임없이 통신기를 통해 상부에게 애탄 목소리로 지원 요청과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상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군인은 수신기로 수신 가능한 모든 곳에 애탄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는 통신을 보냈고 그러다가 그만 북한군에게 그 통신기지 전체와 피난민 몇몇이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괴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군인이 애탄 음성으로 보낸 구조신호와 전쟁으로 인한 총소리와 포탄 소리,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비명이 실린 이 통신이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메아리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된 겁니다. 제가 그 괴담을 들었던 적은 고3 수험생이라 그냥 웃고 말았지만 어느 날 저녁 어떤 친구놈이 듣고 있는 소형 라디오를 보고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괴담이 진짜라면 어떨까? 조금은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 참고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듣는 일반 라디오는 FM이고 군사통신 같은 긴급통신은 AM입니다. 저녁을 먹은 저는 친구들을 불러 학교 뒤로 나와 AM 라디오를 켜고 이곳저곳의 채널을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치직거리는 소리뿐. 우리는 모두 그냥 괴담은 헛소문이었다라고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지직거리는 잡음이 많고 소리도 작아 잘은 들리지 않았지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애탄 사람의 비명소리와 급한 말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듣자마자 제각기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채널로 돌려보았지만 더 이상 그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분명 잘못 들은 것일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납득시키고 다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괴담도 얼마 안 가 사그라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졸업 후 학교를 찾아봤을 때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흰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기에 중간 지점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못 보던 커다란 나무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후배한테 들으니 학교 측에서 세웠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괴담이 사실이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큰 나무를 세워 전파가 흩어지는 게 아닐까라고요. 실제 쥐고교에 가시면 가장 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크게 우뚝 선 나무입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죽음이 닥치기 전에 필사적으로 보낸 음성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산후조리원 괴담. 재작년에 겪은 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팀 단위로 아파트나 빌라를 1개월 정도 빌려서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워낙 집이 안 구해져서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한 군데를 섭외했었습니다. 그 건물은 2층은 산부인과이고 3층은 원래 산후조리원이었던 곳인데
산후조리원은 영업을 그만두고 고시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대안이 없는 터라 결국 그곳에서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는 긴 복도가 거실을 기점으로 좌우로 있고 그 복도에 자그마한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샤워실과 화장실은 거실 가운데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 중 저희는 제일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2개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방은 모두 문을 잠갔습니다. 입실한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구석방의 텔레비전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람 설정이 되어 있나 싶어 주인 아저씨에게 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지나다 보니 적응이 되었고 신경 쓰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일요일 다들 집으로 쉬러 가시고 저를 포함한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던 곳이라 찜질방이 내부에 있어서 거기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렸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님을 제외한 팀원들이 모두 돌아와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마시고 있는데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나면서 허밍 소리와 함께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샤워 커튼 밑으로 발 뒤꿈치도 보였습니다. 팀원 중 안 보이는 한 명이 씻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한 명은 샤워실이 아닌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서 누군가가 장난친 게 아닌가 싶어서 팀원들의 머리에 물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고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합숙은 남자들만 합니다. 모두 얼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구석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났습니다. 잠겨있는 방에서요. 산후조리원을 적으면서 분명 일반 전화는 다 끊어진 상태인데 말입니다.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벨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윽고 저희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팀장님께 방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이곳에서 합숙을 하기 싫은 이유가 있으셨답니다. 팀장님 댁에 아이가 2명인데 터울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둘째를 가지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유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병원이 아래층에 있는 산부인과고 유산 후 이곳 산후조리원에서 며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싹한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엔 아무런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밤 있었던 일은 10수년 만에 이곳에 온 아빠에게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 애기 혼령의 작은 몸짓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팀장님이 오시기 전엔 존재를 알리기 위한 신호를 보내던 그 무엇인가가 팀장님이 오시자 조용해진 건 무슨 이유일까요? 오랜만이라 부끄러워서일까요? 아님 놀래키지 않고 싶어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